힘과 에너지는 이제 어디서 사용되는가 했더니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한번 적분했더니 힘이 일정한 힘이 아니고 변하는 힘이더라도 그냥 위치에 의존하는 힘이면 한번 적분해가지고 적분했더니 힘이 있는 부분을 적분하니까 그 형태가 바로 뭐처럼 됐습니까? 그 일처럼 됐죠. 그 다음에 우변, MA 있는 부분을 적분하니까 그게 뭐가 됐습니까? 그건 적분을 이미 할 수가 있었죠. 거기서는 2분의 1 mv제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우변을 운동에너지라고 정의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우리 운동에너지 배울 때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고 질량에 비례하는 거는 잘하는데 왜 하필 앞에 2분의 1이 나왔을까? 이런 게 궁금한 경우가 있었어요. 자, 운동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풀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정의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뭐라고 불렀냐면 뉴턴의 운동방정식 한번 적분해서 이제 무엇으로 표시했어요? 일과 운동에너지로 표시한 것을 일 에너지 정리라고 했죠. 뉴턴의 운동방정식은 힘과 가속도로 표시한 거라면 일 에너지 정리는 일과 운동에너지로 표시했습니다. 두 개가 어때요? 똑같은 법칙이다. 단지 표현한 물리량만 다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용한 힘이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일 에너지 정리가 또 한 번 탈바꿈을 해서 이제 다른 법칙을 표현할 수, 다른 물리량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때 사용할 물리량이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흔히 위치 에너지라고 부르는 것인데 위치 에너지 하면 뭔가 잘못 생각을 해서 사실은 포텐셜 에너지의 포텐셜이 위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말이 점점 없어지고 포텐셜 에너지가 됩니다. 포텐셜 에너지를 번역하면 위치 에너지가 되지 않고 만약에 위치 에너지를 영어로 번역한다면 포지션 에너지 뭐 이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좋은 말이 아닌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이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 이런 예를 들도록 하겠어요. 물체를 내가 위로 들어 올립니다. 그럼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포텐셜, 위치 에너지가 커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 그림에는 도르를 이렇게 했는데 이 도르를 한 거 별거 아니고 그냥 힘을 F를 내가 가하면서 위로 올렸어요. 그랬을 때 천천히 들어 올린다라고 하면 물리에서 천천히 들어 올린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등속도로 들어 올린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물체에다가 뉴턴의 운동 방식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냐면 먼저 힘을 다 찾았죠. 힘은 어떤 힘이 있습니까? 밑으로 mg가 있고 중력, 위로 내가 들어올리는 F가 있죠. 그럼 합력은 뭡니까? F-mg예요. 는 ma 이렇게 놔야 되죠. 근데 이 경우에는 내가 등속도로 들어올리니까 가속도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가속도 0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F하고 mg하고는 크기가 같죠. 내가 이걸 등속도로 들어올리려면 이 F는 크기가 mg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D만큼 들어올렸어요. D만큼 들어올릴 때 이 F, 내가 작용한 F에 의해서 물체한 일이 얼마인지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자, 힘의 방향과 움직인 방향이 같으니까 내가 물체에 해준 일은 플러스죠. 그래서 플러스 FD, 즉 플러스 mgd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 뭘 배웠습니까? A가 B한테 일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B의 에너지는 증가하고 내 에너지는 감소한다 그랬죠. 자, 내가 물체한테 mgd만큼의 일을 했으니까 이 물체의 에너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너지가 증가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무슨 에너지가 증가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이상합니다. 요놈의 운동 에너지 증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이건 무슨 에너지 증가했을 것 같아요? 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만 이 물체한테 일을 한 게 아니라 중력도 일을 했어요. 자, 여기 중력 보세요. 이건 지구죠. 지구가 물체한테 일을 했는데 이때 한 일은 중력이 한 일은 뭐가 되냐면 힘 곱하기 거리인데 사이각이 얼마입니까? 180도죠. 그래서 코사인 180도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건 어떻게 했냐면 마이너스 mgd입니다. 이렇게 0보다 작은 일을 하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뺏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한 일은 물체한테 갔는데 에너지가 높아질 텐데 여기 동시에 중력도 일하고 있으니까 중력이 mgd만큼 뺏어갔어요. 따라서 나한테 남아있는 에너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지만 내가 해준 일은 어디인가 가서 저장이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중력이 이걸 뺏어갔는데 이게 어디에 저장되는지 잘 알 수가 없겠어요.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눈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중력이 아니라 다른 힘 보도록 하겠어요. 탄성력. 이것은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탄성력은 탄성력이 작용하는 경우의 위치 에너지입니다. 여기 용수철이 있어요. 용수철에다가 물체를 매달고 내가 오른쪽으로 천천히 잡아다녔어요. 내가 오른쪽으로 천천히 잡아다니면 이 물체에는 내가 오른쪽으로 잡아다니는 힘하고 그다음에 용수철이 잡아다니는 힘이 있어요. 이 두 개가 크기가 같아야지 등속도 운동하겠죠. 그러면 용수철이 X만큼 늘어나 있으면 용수철이 잡아다니는 탄성력은 KX입니다. 그래서 내가 잡아다니는 힘은 KX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잡아다니면서 0에서부터 X까지 잡아다니는 동안 내가 해준 일은 얼마일까 하면 이건 힘이 자꾸 변하죠. 힘이 변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적분해야 된다 그랬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X까지 적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KX를 X에 대해서 적분하면 K는 그대로 있고 X를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X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 물체한테 해준 일은 2분의 1 KX제곱이 되겠어요. 그럼 이건 어디에 저장이 될까? 근데 이 물체는 나만 힘 강한 게 아니라 용수철도 잡아다녔죠. 용수철은 이동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잡아다녔죠. 그래서 용수철, 탄성력이 한 일은 음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해준 일을 용수철이 해준 일이 뺏어갔죠. 뺏어가서 어디에 저장이 됐을 것 같습니까? 네, 용수철이 늘어나면서 용수철이 저장이 됐어요. 그래서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는 어디에 저장이 됐냐면 용수철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물체의 에너지가 아니에요. 아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중력을 받고 있는 물체를 위로 올리면 그 포텐셜 에너지를 물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뺏어 가지고 다른 데 가지고 있어요. 다른 데. 사실은 그 어디냐면 지구와 그 물체 사이 공간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됩니다.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그걸 그냥 어때요? 물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그렇게 얘기해도 문제 푸는데 사실은 크게 지장이 없는데 제대로 공부하려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소개한 것처럼 포텐셜 에너지는 어떤 물체가 힘을 받고 있을 때 그 힘에 거슬려서 내가 이동하면서 해준 일이 저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중력의 경우에는 중력에 거슬려서 내가 해준 일, 그게 mgd죠. 이건 뭐하고 같으냐면 내가 해준 일 곱하기 움직인 거리인데 이거는 중력은 아랫방향인데 나는 윗방향으로 해줬죠. 그래서 마이너스 중력이 물체 해준 일과 같다. 이 물체는 지금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그 중력에다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그래야지 내가 위로 올려준 힘이 되죠. 거기다 곱하기 D에서 물체 한 일과 같은 게 이게 바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는 힘마다 정의됩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를 부를 때는 그냥 포텐셜 에너지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반드시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 핵력 포텐셜 에너지,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이제 불러줍니다.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을 거스르면서 내가 물체를 이동시키면서 해준 일.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면 되냐면 중력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인 거기다가 이동할 때 한 일이 바로 포텐셜 에너지가 같고 탄성력도 마찬가지겠어요. 그런데 모든 힘이 다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로 정의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로 정의되는 힘을 특별히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 힘을 뭐라고 부르냐면 탄성력 힘 이러면 좋겠죠. 포텐셜 에너지 힘 이러면 좋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보존력이다 이렇게 붙였어요. 컨저버티브 포스다. 보존력. 그래서 보존력은 그 보존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로 정의할 수 없는 힘은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네, 그건 비보존력이에요. 그럼 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힘들 중에서 보존력이 더 많습니까? 비보존력이 더 많겠습니까? 네, 보존력이 더 많아요. 그냥 많을 정도가 아니라 마찰력을 제외한 힘은 다른 힘은 전부 다 힘의 법칙으로 표현하는 힘은 전부 다 보존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운 힘 중에 중요한 힘 중에 수직항력과 장력, 이건 구속력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힘의 법칙으로 표현할 수 없는 힘이라고 그랬죠. 자, 이런 힘은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나중에 또 배울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수직항력과 장력을 받고 움직이는 물체는 수직항력이 일을 하지 않아요.
수직 항력은 어떻습니까? 이 면 때문에 작용하는 것인데 이때 이동할 때는 항상 면에 붙어서 이동하는 거죠. 근데 수직 항력은 면의 수직인 방향이니까 이동 방향과 수직인 방향이 직각이면 일 안 하죠. 그래서 일하지 않으니까 이런 거는 포텐셜 에너지로 정의할 필요가 없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수학적으로 하면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하도록 하겠어요. 자, F라는 보존력이 있다. 근데 이 F라는 보존력이 정의한 포텐셜 에너지 U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U는 마이너스 적분 R0에서 R까지 FR.dr. 이거 우리가 전에 배운 선적분입니다. 그래서 R0에서부터 R까지 힘을 선적분하는데 이렇게 선적분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됐어요? 그 적분하는 선적분하는 경로를 정해줘야지만 적분이 됐죠. 적분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따라가야지만. 근데 우리 선적분 지난번에 할 때 어떤 좋은 성질이 있었냐면 여기 적분 그 함수, 피적분 함수가 특별한 성질을 가지면 경로를 다르게 하더라도 마지막 값이 다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적분이 경로에 의존하지 않을 때. 그럼 이것은 무엇에만 의존하냐면 끝점과 시작점에만 의존합니다. 자, 이런 특별한 성질을 갖고 있을 때는 여기다 경로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바로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하는 선적분이 바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존력은 어떤 힘이냐면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경로에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적분에서 밑에 있는 R0는 이것은 어디냐면 기준점이라고 하는데 기준점은 어디예요? 거기서부터 쟀다라고 하는 거죠. 포텐셜 에너지는 어디나 0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력 포텐셜 에너지 여기 빌딩이 있다,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맨 1층을 기준점으로 정할 수도 있고 꼭대기층을 기준점으로 정할 수도 있어요. 자,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가 0이라고 하고 이제 다른 데의 포텐셜 에너지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준점은 누가 정합니까? 내가 마음대로 정해요. 마음대로 정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편리하게 정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포텐셜 에너지를 정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좌표계를 먼저 정하겠어요. 좌표계. 중력은 위아래가 중요하니까 윗방향을 플러스 Y 방향으로 정하겠어요. 이것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자, 윗방향으로 하면 중력은 어떻게 표시됩니까? 여기에 질량이 M인 물체가 있다고 하면 이놈한테 작용하는 중력은 아랫방향으로 작용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mgy 이렇게 되죠. 헤드 y 단위 벡터. 그 다음에 아까 f.dr 해야 되죠. dr이 변이었죠. 그러면 직각좌표계에서 dr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다 배웠어요. dr은 x의 dx 더하기 y의 dy 더하기 z의 dz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 적분할 때 들어가는 f.dr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y 부분만 살아남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mg dy만 살아남죠. 그래서 마이너스 mg dy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고 이제 적분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다 적분하면 자 마이너스 y0에서부터 y까지 마이너스 mg dy 이렇게 적분하면 이 적분값이 뭐가 되냐면 mgy 마이너스 mgy0 이렇게 됩니다. 두 항이 나왔어요. 두 항. 근데 여기서 y0는 뭐냐면 기준점이라고 그랬어요. 기준점은 어떻게 정한다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대로 정한다고 그랬죠. 이때는 어떻게 정하는 게 제일 좋으냐면 기왕이면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두 항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요 마지막 항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y0가 0이면 없어지죠. y0가 0인 건 어디예요? 좌표계의 원점이죠. 그래서 좌표계의 원점을 기준점으로 정하면 이거 없어지죠. 그러면 좌표계의 원점은 어디다 정하죠? 이것도 내 마음이죠. 따라서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하더라도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항상 mgy로 표현될 수 있다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유인력 경우 보도록 하겠어요. 만유인력은 어떤 경우냐면 이것은 구면좌표계로 표현하면 편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g r제곱분의 mm에서 g는 만유인력 상수고 라지 m은 지구 질량이고 스몰 m은 뭐 물체 질량 뭐 이렇게 하도록 했어요. r은 뭐예요? 저 바깥으로 나가는 지름 벡터의 단위 벡터죠.
그러면 이때 변이를 구면좌표계로 표현하면 우리 지난번에 한 거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r hat dr 더하기 세타 hat r d 세타 더하기 파이 hat r 사인 세타 d 파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두 개를 f하고 dr을 덧 프로덕트 하면 스칼라고 보면 저 복잡한 거 다 없어지고 뭐만 남냐면 마이너스 g r 제곱분의 mm dr만 남아요. 자, 이걸 적분합니다. 이걸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g하고 이거 r 제곱분의 1이니까 적분하면 마이너스 r분의 gmm 더하기 gr 제로분의 mm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도 r 제로가 이제 기준점이 되겠어요. 어떻게 정하면 제일 좋냐면 요 항이 없어지게 만들면 좋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 없어집니까? r 제로가 무한되면 없어져요. 그러면 한 항이 됩니다. 그래서 만일력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g r분의 mm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여기서 이 만일력 포텐셜 에너지는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 다른 것들은 전부 다 0보다 크니까 만일력 포텐셜 에너지는 항상 0보다 작다. 이게 좀 이상한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네, 근데 내가 기준점을 어디에 정했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 보면 지구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위가 더 높아요, 아래가 더 높아요? 위가 더 높죠. 근데 여기는 기준점을 어디를 정했어요? 맨 위를 정했죠. 맨 위, 제일 위가 기준점인데 거기가 0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낮으려면 어때야 돼요? 항상 0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서 항상 0보다 작은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했어요. 그러면 이 포텐셜 에너지 정의한 거 가지고 일 에너지 정리가 어떻게 더 멋있게 변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